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해요? 응?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네, 나도. 응? 자, 다시 해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소원 성취하셔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소원 성취하시나요? 응? 자격증 따시는 거. 자격증을 다시 합격하시겠지? 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셨어요? 1월부터 어떻게 공부하겠다? 전혀 아니에요. 작심삼일 응? 했는데 벌써 또 까먹었잖아 지금. 농담도 안 통하고 도대체 어떡하지 이거? 자, 강의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배우는 과목이 뭔가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방법은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칠판에다 설명을 먼저 쭉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눈 들어. 고개 드세요. 다. 고개 드셔. 책 보라고 안 했어. 여러분 지금 강의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강의 방법은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요 칠판에다 먼저 설명을 쭉 해드릴 거니까 책 보실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쳐다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설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을 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서 설명했던 부분을 책에다가 정리를 쭉 해드릴 거니까 그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강의하다가 요 두 가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요 두 가지 표시만 공부하시면 돼. 요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라면 중요해.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부분이야. 그 다음에 시험에 적용되는 부분까지예요. 요 표시만 있으면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고 요 표시가 없는 것들은 4월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책의 그 범위가 얼마나 되나요? 저 혹시 책 페이지가 한 750페이지 되나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여러분 책은 200페이지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 60점 맞는 시험은 여러분 전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책 중에서 한 200페이지만 정확하게 체크되시면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60점은 맞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대평가는 여러분 책뿐만 아니라 책에 없는 부분까지도 전부 공부하셔야 돼.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손대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안 했던 부분은 5월달이 되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 합격하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대해서 두껍다 이런 건 아무 걱정 안 하셔야 되니까 지금 방법 책에 요 표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가 된 거는 반드시 공부하고 가시면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60점 맞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할 때 필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필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느 게 좋아요?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 필기 때문에 합격을 못 하시는 거지. 필기 때문에. 온통 설명은 빼고 적기만 하니까 집에 가셔도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도. 이건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 법공부라는 과목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필기할 것도 없고 암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 자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적는 것부터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 적고 있으면 이제 이상한 것 같지. 근데 안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 지금부터. 오히려 필기는 5월달 이후에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데 받아 적기부터 하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집에 가셔도 아무 뜻도 없고 공부 좀 된 다음에 5월달에 그때 가서 필기하시면 오히려 불필요한 거 빼고 딱 내가 필요한 것만 여러분 적어 가시면 오히려 그게 공부의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노트를 갖고 다니지 말 것. 필기를 해도 책에다 필기하실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법 시작할 때 이게 안 지켜지면 여러분 나중에 5월달 되면 공포의 공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쉬워져 갈수록 쉬워져. 근데 하지 말라는 방법을 하게 되면 갈수록 여러분들 어려워져.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범위는 많지, 이거 내용 기초는 못 잡았지.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져. 이게
근데 처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필기 안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여러분이 처음 과정이니까 전혀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딱딱 하시면 돼요. 내가 설명 딱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필기하세요. 그럼 그거는 딱 필기하시면 돼. 근데 그런 말 안 하면 나머지는 그냥 듣고 상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 작년에 우리 30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필기 잘 하신 분은 합격하신 분이 별로 없어. 필기 안 하신 분은 다 합격을 했어. 왜냐? 필기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설명에 대한 집중을 한다는 얘기거든. 알고 간다는 얘기야. 근데 쓰는 사람들은 잔뜩 써갖고 갔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돼.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4주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공법은 하기가 싫어져 이제.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적어도 분명히 여러분 책에 있다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설명하면 책에다 반드시 내가 밑줄 그어줘. 꼭 중요한 거 밑줄 긋고 체크해 줄 거고 별표 해 줄 거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읽을 때 그 부분만 읽어오시면 돼.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빠르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거 공법 공부 시작 쉽게 끝에가 이렇게 법이라고 붙잖아. 그러면 이건 똑같아. 법이라는 거는 이 법은 상식이야 상식.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든 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기 위한 설명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공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법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법 공부할 때는 암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암기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보면 첫 글자 따서 첫 글자로 암기하신 분 많아. 에? 근데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게 상식으로 여러분 이 책이 외워져요 이게? 안 외워져.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이 암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대신에 단순한 암기라는 말을 써. 단순 암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도적의 종류가 4개다 그러면 4개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겠지. 그런 거는 외워야지. 근데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뭘 외우겠다고 해서 첫 글자 따서 막 외워가는 거 이거는 공부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한 문제도 못 풀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막 암기 달달달 하신 분은 옆에서 볼 때 막 부러워. 굉장히 공부를 잘한 것 같아. 근데 시험 결국은 시험 보고 나면 그 사람은 떨어져 있어. 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암기된 대로 출제되지를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법조문대로 이리 주는 시험 문제는 없거든. 그걸 응용해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푸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암기하신 분들은 절대 합격 못한다는 거. 요 2가지요. 끝에가 기자 2번 붙었어. 필기, 암기 이것만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대신에 단순 암기다 그 말은 무슨 종류 용도적의 종류가 4개다. 그럼 4개 정도는 이름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우리는 보통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절차가 나와. 절차 말하면 순서. 맨 처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두 번째 어떤 이런 순서. 그런 거는 암기하셔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닌 거는 일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자.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특히 안 해야 될 걸 2가지를 알려드린 거지. 자, 우리가 항상 필기하지 않는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암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하고 자주 보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으셔야 돼요. 암기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외우는 거거든. 근데 외워놓고 나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게 잊어먹게 돼 있거든. 근데 이해가 된 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절대 잊어먹질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 테이프라든가 CD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거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자꾸 듣고 다니죠. 그러면 처음에는 내용을 몰랐는데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 가사까지 내용까지 다 외워지거든. 그게 공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외우겠다 이 생각만 안 하시면 돼. 그럼 법과목은 양을 많이 줄이게 돼. 여러분 지금 방을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필기해서 양 늘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거 외워서 양 늘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스스로 포기를 하게 돼. 그래서 공법 공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습관만 쫙 달들이시면 돼. 2가지 습관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 좀 더딘 것 같아도 이해하자 이 생각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럼 이해를 하려면 자주
반복을 하셔야 돼.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데 내용 자체를 한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밑줄을 그어준다는 내용을 말할 때 그 부분만큼은 몇 번씩 읽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주 반복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 읽는다는 거. 법 공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상식으로 해보세요. 우리 법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험이 뭘까요? 이게 사법시험 들어보셨지? 사법시험. 그럼 우리 판사나 검사 되려고 사법시험 공부하는데 온통 법 과목 아닐 거예요. 그럼 판례부터 시작해서 법정까지 막 이따만은 두꺼운 거 하는데 암기해서 될 것 같지 않겠죠? 이해해서 뭐 하면 돼? 자주 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냐 이게 합격이요.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책이 두꺼워지냐 이게 공부 합격의 열쇠.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법광법은 이해를 한다. 많이 읽겠다. 많이 읽겠다. 요 생각만 하시면 돼. 그래서 요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특히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정리야. 공법은 무조건 뭐만 용어만 정리되면 50%는 공부가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책에 있는 조문 아무것도 몰라도 돼. 책에 있는 용어만 먼저 해석할 줄 아시면 돼. 그럼 우리가 용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 낱말풀이 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처음 오신 분한테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써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이런 용어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공법상에서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그러면 이 용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금방 접근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시고 공법에서는 용어 설명해 드리면 그 용어에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여러분이 지금 학원을 나온 이유가 쉽게 공부하려고 나오신 거지. 뭐 쉽게 하려고 했으면 쉽게 하라는 이야기야. 반대로 학원에 나와서도 이 공부할 것 같으면 안 나오신 게 나아. 이거는 그럼 차라리 동영상 보고 받아듣기 하면 더 빠르지 그게. 근데 그런 데는 설명이 없어. 설명이. 왜? 시간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 설명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도 안 따져 이거. 응? 뭐 2달 안에 진도 끝나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과정은 2달 안에 책이 끝난다는데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우리 처음 온 사람한테 이 책을 어떻게 2달 안에 끝내? 이거는 불가능해. 몇 개 중요한 내용을 처음에 공부하고 3, 4월에 가서 다시 거기에 조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자체를 다 끝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 오셨으면 학원에서 하는 대로만 나가시면 돼. 그러면 왜 합격률이 넣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아무나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제 올해로 32년째 강의하는 게 여기 울산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 원장하고 아는 신분 때문에 와서 해주는 거지. 내가 이 32년 전에 이 강단에 맨 처음에 서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 내가 1회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음에 시작만 해서 기틀을 잡아주면 돼. 이게 중요한 거지. 강의 막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한테는 내가 이 공법을 접하는 맨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항상 체계를 잡아. 체계. 이 법은 뭐 하는 법. 지금 이 내용은 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타이틀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내용만 알고 가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서 아무 지장 없이 풀 수가 있고 중요한 건 1월부터 4월까지예요. 5월, 6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입문에다가 기초과정이니까 모든 용어를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5월달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해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사실로는. 지금은 진도보다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요때 공부하셔도 요것만 갖고도 시험장 가면 60점 이상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30회 때 1차를 합격했어. 그래서 2차만 하는데 5월달에 나오신 분이 있어. 5월달에. 그럼 그때부터는 못 따라가. 그러니까 또 한 번 떨어져서 또 1차부터 또 하는 거지. 근데 2차를 공부하시면 1월 달에 나와야 합격을 해. 왜? 이 과정을 해주니까 이 과정을.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민법을 하든 뭐든 하든 1월부터 4월까지 과정이 가장 중요해. 이때는 놀아가면서 해도 합격을 해. 근데 5월부터는 12시간씩 공부해도 따라올 수가 없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침 잘 오신 게 그 이유야. 3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분명히 지금 1월 달에 공부 시작하고 3월 달에 또 나오신 분이 있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 그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공부해도 안 되게 돼 있어. 왜? 기초과정 자체가 안 되니까. 기초가 없는데 위에 거 법조문을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 이 법강부는 가장 기본 문제부터 대표했을 때 법과목은 어떤 조문이 나와도 똑같거든. 조문이라는 것은 뭐 조문이 어렵고 쉽고 이런 건 없어요. 내용은 기초 용어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이 1월부터 4월까지 하는 과정이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은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 하자는 대로 하고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뭐 60점 맞는 건 발로 그냥 대충 써도 60점 나와. 이 공부만 하면. 근데 이걸 안 하고 그 뒤에 방법을 하려니까 어렵게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항상 하다가 어렵다 이 말밖에 안 나오지. 여러분들 법과목이 어렵다 이런 건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 애무고시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하죠. 사법고시는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합격했어. 왜? 법은 쉬우니까. 법은 상식이니까. 옛날에, 요즘이야 우리 먹고 살기 편하니까 다 대학들 가지만 옛날에 대학 안 간 사람도 사법고시는 다 합격했잖아. 왜? 그 사람들은 법은 다 기본이야. 그냥 혼자 읽어도 돼. 근데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여기 설명을 들어 나오신 거잖아. 특히 우리 민법 같은 건 혼자 읽어도 돼. 공법은 읽을 수가 없어, 이 용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나오신 거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마음만, 열린 마음 생각하자 이렇게 들으면 돼. 저러면 저런가 보다, 저렇게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만 공부하시면 훨씬 빠르게 따라가요. 그게 공법을 공부하는 요령이니까 우리 앞으로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무조건 여기다가 머리 똑딱 정리해 놓고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에 대한 해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내가 별표라든가 체크 표시가 없으면 그냥 눈만 뜨고 쳐다보시면 돼.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별표 하면서 적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전까지는 그냥 따라 들으시면 돼. 자, 이것도 우리 용어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 공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참고로 부동산 하면 가장 상식적으로 뭐가 부동산이야? 땅이 부동산이야. 또 건물, 대표적인 그거거든.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개론 같은 데 가면 학문적으로는 토지 및 뭐 정착물하고, 또 정착물에는 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공법 시간은 간단해. 그냥 우리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우리 공법에서 쓰는 내용은 없어. 토지하고 건물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이다, 이렇게 놨어. 그런데 이거는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6개 법령을 합해서 이름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책을 한번 맨 앞에서 표지부터 해서, 이게 페이지가 안 붙었으니까 내가 오늘은 장수로 알려드릴게. 자, 표지가 한 장이야. 2장, 3장, 4장, 4장 넘겼나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그러면 콘텐츠하고 나와.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페이지가 2페이지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2페이지에. 페이지가 2페이지라고 붙어 있나요? 거기에 보면 부동산 공법의 개념하고 시험 법률이 쭉 박스에 나와 있죠. 한번 6개 이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을 합해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시험 과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혹시 주택관리사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주택관리사에도 공법에 대한 시험 과목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때는 몇 개를 묶어놓고 뭐라고 붙이냐면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마다 법률을 몇 개씩 묶어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6개 법을 뽑아서 뭐라고 부르고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또 공법에 몇 개 뽑아놓고 이름을 부동산 관계법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의 과목이 아니라 6개 법령을 뜻하는 용어예요. 6개 법령. 그럼 6개 법령을 묶어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에는 이 공자가 써졌는데
법을 분류를 하게 되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법과 공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 사법과 공법. 그러면 요 사자하고 공자가 사사라올 사, 뭐 공과 공, 그러니까 그 개념만 하면 돼. 사법은 사인, 이 사인을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개인, 여러분 개인들, 이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때는 누가 순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 관계 그래. 이런 거를 사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법은 국가하고 이 사인 간의 이런 관계야. 그럼 수평이에요? 수직이야? 수직적 관계. 그리고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나요? 한쪽으로만 돼 있나요? 한쪽으로만 내려와 있지.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을 말해. 그걸 바로 공법이라고 불래.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려고 만든 거는 사법이고, 국가가 우리 사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만든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 뜻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공법 시간 항상 누구한테, 국가가 사인들한테 어떻게 한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한다. 이게 공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느냐? 사법은 사익을 우선한다 그래. 그러니까 사익이니까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사법에 속한다. 그럼 공법이니까 이제 반대로 뭐라고 될까요? 공익을 우선하는 법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법률. 민법, 상법.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범에 민법이 들어있잖아. 이게 바로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야. 먼저 내용은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그러면 공익을 우선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이 뭐냐? 바로 헌법.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 그게 바로 헌법이겠죠. 이 헌법이 공법이야. 그리고 우리에 해당되는 행정법. 요게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를 말해. 공법은 전부 무슨 법? 행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가. 바로 이 행정법의 기본 내용을 쭉 용어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야. 행정법을 배우는 거 오늘은. 그렇다고 행정법의 내용을 전부 배우는 건 아니고 용어 자체가 행정법에 나온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때 여기 공법은 국가하고 사인이라는 말을,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그래. 사인을 일반 국민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다시 바꿔서 공법이란 누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법?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 이거를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행정청이라는 말이 나와. 그 행정청 용어를 오늘부터 배우셔야 돼. 바로 요거를 필기를 하셔야 돼. 필기를 하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아까 2페이지 앞에 딱 넘겨보세요. 파트 1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하고 나오나요? 거기 여백이 있어 없어? 자,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 그래야 공법 딱 시작할 때 행정청 용어는 딱 보면서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행정청 이제 필기하시는 거야. 이건 별표야. 이건 필수야.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려면 이 행정청을 모르면 아무 공부도 할 수가 없어. 행정청. 근데 이게 사실은 행정청 우리 상식이거든. 저 위에서부터 써. 위에서부터. 아니면 밑에 있네. 밑에 기초이론 밑에 여백이 이렇게 넓게 있잖아. 거기서부터 써서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쭉 써나갈 거거든. 글씨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옆으로 돌려 쓰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옆으로 많이 내용이 갈 거거든. 에?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게 힘들어 사실은. 그러니까 옆으로 적으세요. 옆으로. 옆으로.
왜냐하면 좀 이따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 끝나면 어디 또 적어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적어 놓으시라는 얘기야. 자, 행정청 하면 행정청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분류가 되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고 하나요? 지자체 이렇게 말하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이제 공법상에서 국가하면 사실은 국가라는 건 존재를 안 해. 이름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이 국가를 대신하는 게 뭐냐면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그래. 중앙 행정기관. 그럼 이 중앙 행정기관이란 누구를 중앙 행정기관이라면 우리가 혹시 무슨 부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이게 바로 중앙행정기관이야. 또 무슨 처 이렇게 돼 있어. 혹시 처자가 붙은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우리 법률 배우니까 법제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들어보셔서 뭐 식품의약부 무슨 처, 식약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중앙행정기관이야. 그리고 무슨 청, 무슨 청. 혹시 생각나는 청이 있어요? 요즘에 문제된 거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이런 것도 전부 중앙행정기관이야. 아셨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와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의미는 알고 가자는 얘기야. 그러면 암기하실 건 없어. 이런 거는 숫자는 우리 부는 18개 부가 있어. 천은 4개가 있고 청은 15개 청이 있어. 왜 이걸 적어주냐면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고도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보신 분이 있어. 그럼 내가 부하고 개수도 안 알려주면 또 궁금해. 그래서 개수를 알려준 거지. 여러분이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뭐라고 불러?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는 행정청이 아니야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지자체를 오면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요게 있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2개가 나와. 지방에서는. 그럼 광역자치단체란 그러면 시나 도를 말해. 시, 도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도 앞에 시 그럼 무슨 시인가요? 특별시, 광역시야. 그러니까 뒤에가 도자가 붙고 시가 나오면 항상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이렇게 말해. 시, 군, 구. 그러면 여기에 시는 뭐냐? 일반시. 그러겠지? 이게 특별시, 광역시면 이건 일반시야. 그 다음에 여기에 구를 주의하셔야 돼. 이 구는 법률로는 뭐 자치구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해. 특별시나 광역시구야. 그러면 울산의 남구 그러면 남구도 요 구에 해당하겠죠. 그럼 포항시의 남구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법상에서 구가 행정청이 될 때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거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럼 여기가 이제 시도 시군구야.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행정 주체라고 그래. 아직 행정청이 아니야. 이건 행정 주체야.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행정청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는 시험에는 이거는 필요가 없네. 내용 자체가. 우리는 여기서부터만 알면 되는 거래 실제로는.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에가 장이 있겠지.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때부터가 행정청이야. 그러면 자 우리 이름으로 하면 무슨 부의 장관 그러면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행정청이야. 장관이부터가 행정청이야. 그러면 처에서는 처장이라고 나오겠지? 여기는 청장이라고 나오겠지? 근데 처장과 청장은 공법 시간에 일단 안 나와. 일단 부만 나와.
그래서 무슨 부의 장관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때부터 공법 시간에서는 이 부서의 장관 이름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공법 시간에 주무장관이라 그래. 공법에서 나오는 장관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읽을 때 국토부 장관 이렇게 줄여서 많이 읽어. 국토교통부 이렇게 안 하고 국토부 장관 이러지. 아마 여러분 TV 뉴스 보면 국토교통부 이렇게 안 나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말해. 근데 공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또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 우리는 또 이렇게도 줄여 불러 그냥. 국장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국장 써놓으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야. 아셨지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실제의 공법상의 행정청이야. 근데 공법이라는 과목에는 주무장관이 전부 국토부 장관이 아니야. 공법은 그 법에 맞는 장관이 따로 있어.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이 지적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지적. 우리 땅에 지목이 되니 뭐 지목이 뭐니 이런 말을 쓰잖아. 그런 지적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법에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법마다 장관의 이름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우는 공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야. 그럼 우리 시험법에 농지법이 있어. 그 농지법에는 국토부 장관일까 농림부 장관일까? 그렇지, 농림부 장관이겠지. 그러니까 농지법상의 주무장관은 농림부 장관이야. 그래서 법마다 주무장관이 있는데 일단 공법에서는 5개 법률에는 전부 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요게 공법 시간에 나오는 바로 행정청이야. 요게 행정 주체지 행정청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써주기는 써주지만 알 필요는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돼.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을 빼면 18개 장관이 또 있겠지. 그럼 국토부 장관 외의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외의 장관은. 그럼 여러분 책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와. 항상 장자가 붙어야 행정청이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이러면 17개 장관을 말해. 자, 외의 장관 핵에 몇 개야? 17개잖아. 17개 장관 이름을 일일이 쓰지를 않아. 시험에서는 관계자를 붙여. 이 말자를. 자, 보통 중앙자가 들어가는 건 장관이란 뜻이잖아. 중앙이 들어가면. 근데 중앙 앞에다 뭐가 붙여졌어? 관계가 들어가면 관계된 장관이야. 관계된 장관. 그러면 예를 들어봐. 국토부 장관이 바다에 관계된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바다에 관계된 장관 그건 누구야? 해양수산부. 농지에 관계된 장관 그러면 농림부 장관 이렇게 돼. 그래 그 용어를 알아줘. 여러분 책에는 농림부 장관 이렇게 안 써져 있다니까 뭐라고 돼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나머지 그 장관은 전부 다 국토부 장관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나머지 장관 나올 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 뜻 알으시면 돼. 공법 시간에 나오는 장관은 요거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을 표시할 때는 앞에가 뭐 붙는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불러. 그럼 책에 그 말 나오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지방으로 내려면 광역자치단체에도 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붙어야 행정청이 되는 거지.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시도. 자, 봐요. 시도의 장. 그러면 시도의 장이니까 누굴까? 시도지사 그러겠지.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의 하급기관일까요? 국토부 장관이겠지. 국토부 장관 밑에 있는 행정청이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시도지사를 풀어서 한번 써봐봐. 시의 도지사. 아까 도지사 앞에 시는 무슨 시? 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도지사. 그런데 시도지사 편에는 다시 누가 있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 놈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해서 시도급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그럼 거기에 시장도 시도지사야.
특별자치도 그럼 어딜까요? 제주도. 제주도는 별도의 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로 돼 있어. 그래서 이 5명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읽으면 안 되겠지? 몇 사람? 5사람.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5사람으로. 요걸 바로 행정청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러면 다시 기초자치단체에도 가면은 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 군, 구의 장이야. 시군, 구의 장. 그럼 누굴까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구에서는 구청장. 요 세 사람을 바로 기초자치단체 장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래냐? 시도지사의 아랫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반대로 시도지사의 상급기관 그럼 누구? 아니 시장, 군수, 구청 상급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상급기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공법의 행정청은 3단계야. 이렇게 3단계.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도 부르는데 줄여서 부를 때는 시장 등 이렇게 불러. 시장 등. 그러니까 이 법률에는 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해. 즉 이름이 길 때는 맨 앞에 사람 하나 써. 앞에 거 쓰고 나머지를 등 이렇게 써놔. 그럼 아 그거지 하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풀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떻게 나오느냐. 자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장의 하급기관은 25개 구청장이겠지. 구청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의 하급기관은 누구다? 구청장이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광역시에서도 광역시장 밑에도 누가 있다? 구청장이 있겠죠. 울산광역시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 그런 사람들이 특별광역시장의 하급기관이야. 그런데 광역에서만큼은 누구도 있다? 군수 있다.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군수하고 여기에 있는 군수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군수고 이건 광역시 안의 군수야. 그럼 하나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광역이란 뜻이 여러분 상식으로 무슨 뜻이야? 광역이 넓어 좁아 높다 그게 광역이야. 근데 공법 시간에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답이 안 나와. 광역이란 둘 이상 시군이 합해진 걸 광역이라고 그래. 그럼 울산광역시 어떻게 해서 넓어졌어요? 울산광역시가 어디하고 어디가 합해진 거야?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여기 합해져서 광역이 된 거잖아. 아시겠지? 광역이라는 뜻이 그냥 광역이 아니야. 넓어진 이유를 모르는 거지. 뭐하고 뭐가 합해져서? 시하고 군이 합해져서 광역시야. 그럼 옆에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뭐하고 뭐가 합해졌어? 부산하고 그다고 기장군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합해진 거지.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안에도 구청장도 있고 군수 한 명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인천으로 가봐. 인천광역시 그러면 인천시에다가 강화군 플러스 또 옹진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합해서 넓어진 걸 광역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광역시가 6개인데 다 이렇게 넓어진 거지. 그럼 왜 시끼리는 안 되냐? 서로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시하고 시는 안 묶어져. 그래서 광역시에는 시하고 시가 된 건 하나도 없어. 자 힘이 없는 어디? 군. 응? 군 끌어와서 광역시가 된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구광역시는 뭐하고 뭐가 됐어? 대구시하고 달성군. 그게 합해져서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광역시라는 것은 전부 하나의 뭐하고 시하고 둘 이상 하나 이상의 뭐 군이 합해져서 광역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광역의 뜻 그러면 넓다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 둘 이상 시군이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그걸 광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광역시에는 원래 구청장이 있는데 광역시에는 누구도 있다? 군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지. 울산광역시에는 뭐가 있다? 울주군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 근데 당분간은 요거는 쓰지 말고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느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어? 시장 그리고 군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요게 시험 문제야. 시험에서 시장에 예를 들어 구청장의 상급기관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시장 군수 그럼 누구? 도지사. 다시 도지사 밑에 그러면 시장 이것만 공부하면 돼. 시험장 가서 이걸 못 찾는 사람이 수두룩해. 응? 시장 써놨는데 윗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안 되지. 시장하고 군수는 무조건 누구? 도지사 이러면 돼. 그 다음에 세종시에는 하급기관이 없고 제주도에도 하급기관이 없어. 혹시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서귀포시 있죠? 행정청 아니야? 그거는 그냥 만들어진 시에 불과하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정청 그럼 정리 다시. 공법 시간에 행정청 가장 높은 순위가 누구? 국토부 장관. 그 사람의 밑에가 시도지사.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장 등 그러면 돼. 그럼 이제 반대로 시장 등의 상급기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 상급기관 국토부 장관 이러시면 돼. 요렇게만 답을 찾으면 돼. 그리고 항상 시장 군수 써지면 위에 누구? 도지사. 다시 도지사 밑에 그러면 시장 군수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나올 일이 없어 시험에서는. 대신에 요 시장에는 또 시장을 분류를 하면 미리 배울 거니까요. 특례시장이라는 게 있고 대도시의 시장이라고 돼 있어. 시장 중에서 특례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다고 그래. 근데 이 특례시는 현재 아직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에 있어. 개정 중에 있는데 일단은 인구로는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일 때 시를 특례시라고 그래. 그럼 거기에 시장을 특례시장 이렇게 말해. 근데 왜 이게 아직 법이 공포를 안 했냐면 100만이 안 된 시가 이의를 제기했어. 우리도 특례시로 해주라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걸 건너뛰기라 어려우니까 지금 조정 중에 있어. 예를 들어서 혹시 경기도의 성남시 들어보셨나요? 성남시 거기가 96만인가 그래. 그러니까 4만이 부족한 거지. 근데 혹시 판교 테크노밸리 들어보셨나? 거기에 가면은 주민등록상은 성남시로 안 돼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다 알파까지 포함해서 특례시를 해주라 이런 경우야. 그래서 아직은 특례시 결정을 못하고 있어. 또 어디냐면 혹시 청주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주? 이 청주도 100만이 안 돼.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도라는 단위에 광역시가 없는 도가 있어.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광역시가 없으니까 우리는 도청 소재지고 응? 인구는 한 60만 되니까 우리도 특례시를 해주라. 또 하나가 있어. 전주시. 그럼 전라북도에도 광역시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인구 70만이니까 우리도 특례시를 해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이 경상도 쪽에 특례시가 되는 게 어딜까? 창원시. 그 정도는 하나 알아야지. 창원시. 그리고 이제 대도시란 그러면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 그럼 이 대도시는 또 몇 개가 있죠? 도마다 한 개씩 있어. 자, 경상남도는 김해시가 해당돼. 경상북도는 포항시가 해당되겠지. 수도권은 어떻게 돼? 거의 다 대도시거든. 그래서 일단 요 아래쪽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왜 분류가 되느냐? 자, 그냥 시장은 항상 누구의 권한의 밑에 있냐면 도지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두 사람은 요거 상관없이 독립권을 주겠다 해서 만든 식의 특례시 바로 대도시야. 예산 편성할 때 시장 일반 시장은 반드시 예산 편성 어누구한테 도에서 따와야 돼. 이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야.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체계가 특례시, 대도시 이렇게 나와. 아직까지는 특례시가 여러분 체계는 안 들어가 있어. 아직 법령이 공포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4월 정도 가면 특례시가 나오게 되겠지. 그때 이제 지무만 한번 기억하시면 되니까 미리 배우시는 거야. 자, 그럼 행정청 정리. 요거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공부할 필요 없어.
내가 바로 행정청을 여기 바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써주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면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행정청은 공법에서 누가 행정청이야? 국토교통부 장관 이러면 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장관일 때는 뭐라고 써주면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장관의 밑에는 누구?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는 몇 명?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도지사는 누구야? 경상북도 도지사, 경상남도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그런 급에 해당하는 게 세종시하고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특별광역시장의 하급기관 항상 누구? 구청장. 근데 여러분 시험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청장의 상급이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 근데 누구는 낼 것 같아? 시장 군수는 낸다는 얘기야. 왜냐? 우리가 광역시는 아까 말했고 특별시까지 7개밖에 없어. 근데 7개인데 시구는 몇 개나 돼? 대한민국에 240개 정도 돼. 뭐 그게 주가 되는 거지. 특별시 광역시가 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문은 도지사 하면 누구? 시장군수. 시장군수 하면 도지.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맞춰져 있어. 그 다음에 세종시나 제주도에는 하급기관은 없어. 행정구역으로는 무슨 시라고 돼 있지만 행정청에는 없다는 얘기야. 행정청으로는. 그래서 이 행정청을 분류하는 이유를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청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공법 시간에는 모든 책의 지문이 누구는 나오냐면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던가 시도지사는 아니면 시장군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이 행정청 알아야 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공법이라 이제 이름 바꿔서 누가 행정청이 누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럼 부동산에도 사법이 있고 부동산에도 공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 법에도 사법 공법이 있고 뭐에도 부동산에도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 뭐를 배워? 공법을 배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개념이야 이게. 그러면 부동산 사법이란 우리 개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든 이용하든 개발하든 처분하든 자유를 보장해줘. 쉬운 말로 부동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갖고 있어도 돼. 갖고 있던 거 팔아 먹어도 돼. 그런 걸 마음대로 하는 게 뭐다? 부동산 사법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가면 요걸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 이 말을 여러분들 해석하면 뭐야?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한다. 그게 바로 사법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민법이 사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사법은 민법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아무 필요가 없어.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공법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들이 부동산을 소유, 이용, 개발, 처분하는데 반드시 행정청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 그럼 이 신도시 안에 있는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땅 갖고 있어. 그럼 땅값 올라가면 투기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럼 국가가 가만두진 않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땅 이런 게. 그러면 여러분 땅인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처분해 못해? 못해. 반드시 처분하려면 뭐? 허가 받아야 돼. 근데 허가 받을 목적이 투기 목적이다. 그럼 허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여러분 땅인데도 마음대로 해 못해? 못해.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들어봤어. 요즘 이제 계속 TV 뉴스에 나와. 9억 원 초과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게 전 뭐야? 행정청이 기업하는 거지. 혹시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지? 그린벨트 지정한다 들어보셨잖아. 그게 전부 뭐야? 행정청이 개입하는 방식이야. 그럼 행정청이 개입하면 우리 사건이 뭐가 될까?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지. 사건이 뭐야? 개개인이 갖는 권리가 제한이 돼.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공복리에
증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요게 부동산 공법의 최종 목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적용하는 게 뭐 때문에? 공공복리 증진이야. 그럼 이 뜻을 한번 해봐. 공공복리를 다른 말로는 공공복지라고 그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는 이득을 말해. 그게 공공복지야. 그럼 울산광역시 그럼 울산광역시민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공통으로 받는 이익. 그게 공공복리야.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두 국민이 똑같이 이익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어봐. 만 65세 되면 뭐 받아? 기초연금 나오잖아. 그러듯이 누구나 해당되는 나이가 된다든가 누구나 어떤 이익을 받도록 하자. 그게 뭐야? 공공복리. 그러니까 공법은 사법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공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득 보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득을 공유하자 하는 게 뭐다? 공법이야. 자, 그럼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단어 해봐요. 부동산이니까 누구하고 누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시 누가? 행정청이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어떻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했어. 그래서 뭐가 증진돼?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오늘 배우는 과목이 이 뜻이야.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누가? 행정청이 누구한테?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했어? 일방적 강제적으로. 그게 행정청이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뭐를 증진하는 법?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체계를 보면요. 여러분 체계를 또 참고를 해드릴게. 4페이지를 펴보세요. 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법의 체계, 또 법의 질서. 자, 법률 용어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피라미드니까 저 위에가 가장 높고 개수는 적고 밑으로 갈수록 순위는 낮고 내용은 많고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를 헌법이라고 그래. 헌법. 그래서 모든 국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헌법. 자, 헌법 밑에 있는 거를 법률이라고 그래. 다시 법률 밑에 있는 걸 시행령. 시행령 밑에를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그리고 규칙 이렇게 말해. 이쪽은 필요가 없어. 우리하고는 조례까지만 용어 알면 되는데. 자, 일단 헌법이라면은 개수가 많아요? 한 개야.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해. 그럼 법률은 다른 말로는 법이라고도 말하지. 같은 개념이야. 그럼 법이나 법률은 개수가 많아요? 적어? 많지. 실제로 무한대지. 오늘 자고 나면 또 법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의 개념은 무한대 개념이야. 언제든지 말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률이나 법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아까 페이지를 앞장 한번 당기는 거 봐. 이 페이지. 법의 이름을 정할 때 보면 끝에가 법률이라고 써지는 것도 있고 끝에가 법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 근데 법률, 법은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를 봐보세요. 요거는 지금 되셨지? 필기? 요거는 법 공부하려면 기왕이면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야. 자, 저런 법의 이름을 정할 때도 언제는 법률이고 언제는 끝에다 법률이라고 써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래도 우리는 공부할 테니까 법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법의 제명,
제명이라고 그래. 제명이 명사로 끝났을 때 그때는 끝에가 법이야. 명사로 끝나면. 그런데 그 제명이 뭐뭐에 관한, 뭐뭐에 의한, 뭐뭐를 위한 이런 식의 이제 조사가 붙어. 그럴 때는 끝에가 뭐다? 법률로 끝나. 그럼 아까 저 책 이름 첫 번째 법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국토의 개형 및 이용에 관한 그럼 뭐야? 법률. 그럼 그 밑에가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명사야 조사야? 명사. 명사니까 끝에가 법. 건축하면 명사잖아. 그러니까 법. 농지 그러면 법 이렇게 나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법의 이름을 정할 때 법의 이름이 명사로 끝나게 되면 끝에가 법으로 끝나. 근데 뭐뭐에 관한, 뭐뭐에 의한, 뭐뭐를 위한 이럴 때는 법률이야.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하나 있어.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도 법으로 끝나는 게 있어. 그럴 때는 그게 뭐에 대한 임시법이라든가 임시적이라든가 뭐뭐를 위한 촉진한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가 될 때, 폐지되는 법은 아무리 뭐뭐를 위한이라고 써도 법률이 아니라 법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 세월호 같은 거, 세월호, 그러면 세월호 무슨 특별조치법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세월호에 관한 내용이 끝나면 그 법은 어떻게 돼? 한시적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런 지문이 붙어도 무슨 임시법이다, 뭘 촉진하는 법이다 이럴 때는 끝에가 뭐로 끝나? 법으로 끝나. 그러니까 법의 이름 정하는 것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편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글자 수가 대부분 5개로 끝날 때가 명사야. 그래서 끝에가 법이야. 5개보다 길어지잖아. 이 말이 들어가면 일단 5글자보다 어떻게 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법률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무시가다 그래. 이제 이 말을 알고, 요런 말을 알고 대부분 보면 5글자 안에서 끝날 때가 대부분 법으로 끝나. 이유는 그게 명사였기 때문에. 근데 5글자가 길어진다는 건 뭐야? 명사가 5글자 길어질 수가 없어, 이게 자체가. 그럴 때는 끝에가 법률로 이렇게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 길어져도 법으로 끝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다고. 제대로 배울 때는 법의 이름이 뭘 때? 명사로 끝나면 뭐다? 법이다. 뭐뭐에 관한 이렇게 이제 조사나 수사가 붙게 되면 그때는 법률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정확한 공부가 되는 거야, 이게. 자, 우리 여자분들 집에 가서 남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 이놈 한번 딱 써먹어. 야, 너 법하고 법률이 뭔 줄 아냐? 이렇게. 이름 붙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배우러 왔으니까 한 번씩 써먹어야지. 남편들이 와, 학원 보내니까 대단하네 이럴 거 아니야. 그것도 정 안 되면 5글자다 그러든가. 이거 알고 써먹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법이나 법률은 어디에서만 만들게 돼요? 의회에서 제정한다 그래. 우리 의회라고 하면은 바로 국회를 말해. 국회. 우리 지방의회 국회의원 그러잖아. 그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법을 시행령이라고 그래. 대통령이 만든 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또 무슨 부령으로 나오는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행규칙 그러겠죠.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그는 시행령 그래. 근데 이거를 줄여서 말할 때는 대통령령을 영이라고 하고 요거는 규칙이라고도 불러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이 말이 나와. 그럼 대통령령에 따라 그만 누가? 저 시행령을 말한다 그 말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괄호에 보면 법 제 몇 조, 법 제 몇 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를 말해? 저 법률을 말하는 거지. 영 제 몇 조 그 말은 뭐야? 대통령령이란 뜻이야. 규칙 몇 조 그러면 시행령, 시행 규칙이다 이 말 같아. 총리령, 부령이야. 근데 우리는 총리령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부령이 나오겠지? 국토교통부령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농지법은 농림부령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거를 조례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법령이 만들어졌어. 그럼 뭐라고 그래? 조례를 말해.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규칙인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의회까지 말면 돼. 그럼 여러분 책에 조례라는 말이 써 있겠지? 그건 뭐다? 아, 지방의회에서. 그럼 지방의회 조례는 혼자 단독으로 만들어 저 위에 있는 법을 보고 만들어. 저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줘야 돼. 요게 이 위에 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여기까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한테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특이하게 울산광역시에만 필요로 하는 조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저 범위 안에서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조례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선 이제 저 틀은 이렇게 잡히면 용어를 배워. 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합해서 뭐라고 읽냐면 명령이라고 읽어. 명령이라고. 그럼 이게 명령인가 뜻을 생각해봐. 명령의 뜻을. 그냥 생각 없이 명령 이러지 말고. 명령은 윗사람이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야. 그렇지, 위로로 해, 아래로잖아. 그럼 공법이니까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야? 명령이야. 그래서 책에 써진 용어들을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왜 명령이냐 그러면 아,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인데 공법이니까 누가?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하고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그래? 명령.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럼 법하고 명령을 합해서는 법령이라고 불러줘. 법령이란 법하고 명령 두 개 들어갔다 그 말이야. 명령 두 개. 그때는 법령이야.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이라는 거는 한계를 말하는지. 근데 법령이라 할 때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줄여서 법과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 법령 그래. 그럼 아까 내가 첫 번째 6개 법이라고 그랬어? 6개 법령이라고 그랬어? 6개 법령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법에다가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가 돼. 요게 시험 범위야. 다행히 규칙은 따로는 안 배워. 왜냐?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와. 규칙에서. 근데 40문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가 나와. 그러면 우리 굳이 규칙 안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여러분 책이라든가 강의할 때는 규칙은 따로 설명을 안 해. 일부 몇 개는 해. 일부 몇 개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럼 여러분 책은 현재 법과 뭐까지? 시행령으로 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 뜻 아시겠지? 그럼 만약에 건축법을 배워 우리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3개를 배워. 3개를 배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도 알아들어야 돼. 법령인지 법인지 이런 말도. 그럼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 법은 뭐야? 현재 배우는 법이지. 그러면 이제 현재 배우지 않는 법은 다른 법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법령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나와. 그럼 법률은 뭐를 말해? 그 법만을 말해. 법령은 법하고 명령까지를 합해서 법령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알아들어야 될 용어들이야. 알아둬야 될 용어. 이 정도는 한 번만 이해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뭐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법의 체계 질서까지 설명드렸고, 쉬었다가 이제 우리 반드시 이제 공법은 진짜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설명을 해드릴게.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지? 행정청. 딱 1시간 하나 기억하면 돼. 행정청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공법 끝날 때까지 계속 행정청 갖고 배우시는 거지. 그 행정청은 딱 정리해 두시면 되고, 쉬었다가 다시 4번째부터 들어갈게요.